9월 중 김포도시철도를 개통할 수 있다는 지역 정치권의 기대가 나오자 정하영 김포시장은 9월 초 개통 시기를 밝히겠다는 말을 대신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천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천의 한 중학교가 개학 직후 대규모 화장실 공사로 인해 수업이 어려워져 다시 휴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시가 시내버스 장거리 노선을 단거리 노선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이 미뤄진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9월 말 개통에 대한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르면 9월 초 도시철도의 정확한 개통 시기를 정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도시철도 개통 시기에 대해 끝내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언론 발표에 의하면 거의 9월 말까지는 개통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언론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님 맞습니까 지금? 9월까지의 도시철도 안전 적기 개통을 위해서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개통일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8월 말까지 모든 보고서를 완료해서 제출하고 국토부하고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개통일이 가능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정치권이나 언론을 통해 9월 말 개통이 점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 시장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개통 지연 사태를 의식한 듯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시민들은 이게 이 말을 믿어야 되는지 신뢰를 해야 되는지 김포시의 공식적 입장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느끼는 거거든요. 시가 시민들하고의 적극적인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입장이 조금이라도 단계 진전되고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어떤 보도의 내용을 원하는 것이지 답습하고 있는 사항들을 시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김포시는 빠르면 9월 6일 도시철도 개통일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밝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대체 김포도시철도가 9월 말 안에 개통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 드리고 시민들에게 또 기자 여러분들에게 9월 6일과 9월 9일 이틀 양일 하루를 발표하는 것으로. 한편 김포시는 8월 말까지 도시철도 개통과 관련된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더불어 향후 도시철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 용역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의 한 중학교가 개학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돌연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진재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부천시 중동의 한 중학교입니다. 평일이지만 보시다시피 학생이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14일 개학한 이후 돌연 며칠 만에 휴교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학교 한쪽에서 화장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바닥을 보시면 화장실 공사 때문에 많은 시멘트 먼지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멘트 먼지 때문에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학교 밖은 어떨까요? 보시다시피 학교 외벽은 철근 구조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학교 곳곳에는 이렇게 공사 자재들이 쌓여 있어 이곳이 학교인지 공사장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 학생들은 이곳으로 등교하고 또 수업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교는 지난 7월부터 학교 내 화장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벽에 대한 보강 공사도 오는 11월까지 진행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개학 이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던 상황. 결국 해당 학교는 개학한 지 5일 만에 10일간의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휴교 결정에 대해 뒤늦은 대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 일정을 사전에 알 수 있었던 만큼 교육당국이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교육청과 학교의 늑장 대응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그 안전한 교육 환경과 그 학습권 침해라는 부분에 질타를 안 받을 수가 없다고 보고요. 학교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공사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일정대로 계약했다며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어 휴교를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 학부모들의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가림막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공사와 갑작스러운 휴교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곳은 없는 상황. 결국 피해는 공사 중인 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학생들과 갑작스러운 휴교로 아이들의 일정을 걱정해야 하는 학부모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인천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의 부모가 전 기간제 교사인 30살 A씨가 자신의 아들인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올해 6월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5월 B군의 부모로부터 이 같은 의혹을 접수한 후에 학교 측에도 사안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부터 해당 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 5월 말 사직서를 제출해 면직 처리됐습니다. 인천시가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합니다. 인천시는 20일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는데요. 연구용역은 장거리 노선을 단거리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 운전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과다 운행 노선의 차량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인천시는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시민 공청회를 거친 후 내년 7월 31일 노선을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김포시가 특정 공무원의 근태 자료가 언론에 유출된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의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포시 의회는 20일 최근 김포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특정 공무원의 근태 현황 자료 유출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 의뢰를 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의회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해 받은 적이 있고 이는 당연한 의정활동이라며 김포시가 복무기강을 바로잡는 대신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최근 부적절한 근태로 논란이 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김포시가 적절한 문책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20일 오후 4시 20분쯤 부천 YMCA 건물에서 불이 나 해당 건물과 인근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부천 소방서는 당시 부천 YMCA 건물 3층에서 검은 연기가 나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불이 옮겨 붙기 전 건물 2층과 4층 사이 교육시설에 있던 어린이 32명이 긴급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근 병원 건물에 있던 환자 110명도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20일 오전 9시 19분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능해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화물차 등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0살 A씨 등 운전자 2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8.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을 낸 것 같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밤 10시쯤 인천 계양구 동양동 굴포천에서 6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아내가 연락이 닿질 않자 굴포천 인근에서 숨진 아내의 것으로 보이는 유품 등을 발견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A씨는 평소 굴포천에서 투신한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일 낮 12시 32분 인천 남동공단 파출소 앞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소형 봉고차가 추돌했습니다. 사고로 봉고차 운전자 42살 A씨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지난 19일 밤 8시쯤 인천 계양구의 한 철골 구조물 제작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층짜리 조립식 공장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GTX B 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오는 21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선 사업 승인이 유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당정 협의회를 열어 조기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도에서 여의도와 서울역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km를 잇는 GTX B 노선. 올 상반기 예타 면제 대상에선 제외됐지만 사업엔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경제성을 점검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발표일은 21일이 유력합니다. 기재부 2차관이 GCF 글로벌 컨퍼런스에 왔는데 아마 GTX B 노선은 금주 중에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확약도 좀 받았고. 예타 결과도 긍정적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GTX-B 조기 추진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예타 결과가 나오는 즉시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민자 적격성 조사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담회를 주관한 윤관석 의원은 예타 통과와 예산 적기 확보 등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남양주 쪽에 GTX-B 노선 쪽에 6만 세대가 넘는 그런 신도시도 건립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아마 경제적 효과를 가진 그런 GTX-B 노선의 심사 결과를 통해서 승인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앞서 송도를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도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을 만나 GTX-B 노선에 대한 추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민 의원은 무엇보다 교통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현안인 만큼 예타 결과 이후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져 개통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연구입니다. 인천 환경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용현 하객 1블록의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사업 부지 전체에 대한 토양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현장. 지난 2009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승인된 미추홀구 용현 하객 1블록 도시개발 부지입니다. 주식회사 DCRE가 개발을 맡아 13,000세대 규모의 문화 거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인천 녹색연합을 포함한 4곳의 지역 환경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용현 하객 1블록 도시개발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인천 환경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문제제기하였던 법 위반 사항을 중앙정부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인정한 만큼 인천시는 즉각 DCRE 측에 용현 하객 1블록 도시개발 사업 공사 중단을 명령해야 합니다. 이들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은 2가지. 환경법 위반에 따른 공사 중지와 오염 토양 반출 금지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1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인천시에 용현 하객 1블록 공사 중지 명령 요청을 내리고 사업자인 주식회사 DCRE에게는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도시개발 사업은 착공 전 사업지구 전반의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해 토양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용현 하객 1블록의 토양 정밀조사는 사업부지 전반이 아닌 공장 1, 2, 3부지만 진행됐습니다. 환경단체는 사업 시행자가 일부 부지만 조사를 실시한 것은 미추홀구가 부지 전반에 대한 정밀조사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염 토양이 반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정화부지 부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님에도 부지 내 정화를 하지 않고 반출 처리를 하고 있고 인천시 또한 공사 중단 명령 조치를 미루고 있어 반출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염된 토양이 계속 반출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8월까지 대부분 반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끌게 되면 결국에 오염된 토양은 계속 반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들은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미추홀구청장을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고 인천시에 공사 중지 촉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DCRE 측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는 수탁기관 150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 민간 위탁 사업 190개를 점검한 결과 80건을 적발하고 그중 71건을 조치했습니다. 도는 지난 4월 30일부터 7월 말까지 민간 위탁 사업 점검을 진행해 회계 지출관리 부적정 45건, 근태와 복무관리 부적정 20건 등 모두 80여 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까지 근태관리기 설치 등을 통해 아직 조치되지 않은 근태와 복무관리 부적정 사례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 29일까지 2018년 보조사업 진행 및 정산 실태와 2019년 보조사업 허위 신청과 부정수급 사업 추진 현장 확인 등으로 민간 경상보조, 민간 자본보조 등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천시가 지난 16일 부천역 마루광장에 통합 모듈형 미세먼지 집진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타워 형태의 통합 모듈형 미세먼지 집진 시설은 주변 3m 이내의 미세먼지를 초기 농도 대비 90%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부천시는 지난해 시장 직속의 미세먼지 전담 부서를 신설한 뒤 미세먼지 클린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뚜루드 DMZ 2019 국제 자전거 대회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립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평화 그리고 화해 협력, 새 시대를 달린다는 주제로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닷새 동안 청소년과 동호인 선수, 일반인으로 대상을 나눠 3번의 대회가 치러지는데요. 올해 코스는 지난해보다 31km가 연장돼 난이도가 높아졌으며 파주 통일대교에서 군내면 점원교차로까지 왕복 8km 민통선 구간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뚜루드 DMZ가 평화를 상징하는 국제대회로 거듭나고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회는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경기도와 강원도가 공동 주최하며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수요일 우리 지역의 오전 기온은 24도, 낮 기온 31도 예상됩니다.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에 동반된 구름대의 영향으로 남부지방부터 차츰 비가 내리기 시작할 텐데요. 우리 지역은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출근길에 작은 우산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수요일 오후부터 내리는 비는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23도에서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제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겠지만 한낮에 붐비는 곳 위주로는 꾸준히 냉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호남과 영남 등 남부지방에는 하루 종일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경상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비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춘천 31도, 청주 31도, 대구 30도 보이겠습니다. 바다 날씨 보시죠. 서울상 하늘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파고는 0.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막바지 낮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분 섭취와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과도한 냉방으로 인한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잘 조절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